우와, BYD입니다. 차키를 안에다가 뒀다고 하시는데 차키 없어도 손대니까 열리네요. 아, 차키 여기 있습니다. 오, 닫히는 게 소리가 꽤 부드러운데? 오, 닫히는 감각이 꽤 고급스럽습니다. BYD C-라이언입니다. 잠깐만, 차키를 안 갖고 왔다. 얘는 테슬라 타다 보니까 먼저 일을 가야 되는 거라 테슬라 프렁크에서 삼각대를 먼저 챙겼습니다. Build your dream, bake your dream. 트렁크가 여기서 이렇게 여는 건가 보네. 모델 I보다 살짝 트렁크가 작은가? 좌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트렁크 크기를 체감을 못하겠어. 근데 좀 넓긴 해. 높이가 더 모델 I보다 높아서. 무선 충전 패드가 2개나 있어. 무선 충전은 잘 되네. 주변에 튕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잘 안 되네, 조그마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테슬라를 좀 많이 닮은 게 커다란 태블릿 하나랑 여기 계기판 있는 게 UI가 확실히 좀 중국틱하긴 하다. 카플레이 연결. 카플레이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와, 화면이 큰데 카플레이가 되니까 완전 태블릿이야. 와, 이거 카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되게 좋은데? 기어 노브는 요거네. 오, 전기차인데 왜 악셀 안 밟아도 나가지? 핸들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 썬루프는 어떻게 하나? 여기 버튼을 누르면 터치다, 터치. 와, 이게 중간에 틈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다 열리는구나. 되게 넓다. 그리고 와, 테슬라만 운전하다 보니까 악셀 안 밟아도 차가 앞으로 가는 게 어색해. 확실히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편하네. 승차감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것 같아. 가속감도 확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인데 힘의 가리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해. 지금 한 5분 정도 타봤는데 핸들 조향 감각이 약간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EV6나 이런 거에 요즘 좀 묵직하긴 했는데 아반떼나 그 정도 느낌의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테슬라 타다가 요거 타니까 승차감이 훨씬 편하긴 하다. BYD를 처음 타본 이상은 제네시스랑 테슬라를 좀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지금 배터리가 90% 남았는데 갈 수 있는 거는 한 358이라고 하고 100% 채웠을 때 한 400km 정도 간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카메라 기반으로 차를 인식을 해서 보여주긴 하는데 카메라가 전방에 하나만 있어서 앞에 차만 인식을 하네요. 옆에 차가 있는 거는 인식을 못하고 이 앞에 그 카메라로 화면을 표시를 해주는 건 계기판에서 그냥 테슬라를 따라 하려고 한 느낌밖에 안 든다. 특별히 요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네.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이 옆은 인식을 못해. 이 옆에 지금 오는 차 인식 못하지. 근데 이 앞으로 오니까 차가 이렇게 나타나지. 이 카메라 하나로 흉내만 내는 것 같아. 특별한 기능 없이. 깜빡이를 켜도 전혀 깜빡이를 켰다는 그런 건 안 들어오고 차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다 이 앞부분에 그냥 모방만 해주는 것 같다. 카플레이가 여기 계기판에도 연결돼서 계기판에도 내비게이션이 나오면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안 돼서 살짝 이 계기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냥 계기판이 있으면 편하니까 넣었다, 그 정도. 그거를 조금 더 여기랑 연계를 잘 하게 해놔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와, 여기 마력이 또 표시가 되네요. 지금 1마력, 2마력, 11마력, 21마력 풀악셀 밟으면 260마력 정도까지 빠르게 치고 오르는 그런 모습. 1차선에서 추월을 하면 마이너스 70마력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될 때는 마력이 역으로 들어가고 이 마력이 나오는 건 되게 재밌네. 깜빡이 조작 감각은 살짝 투박한 것 같아. 뭔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딱딱하게 뚝 끊겨버리는 느낌이라 갑자기 뚝 끊겨서 반동이 좀 세. 그래서 내 손가락을 살짝 쳐버리네. 그리고 카메라 인식이 부정확하네. 지금 앞에 차가 똑바로 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는 선을 밟고 넘어가는 것처럼 나와. 지금 거의 부딪히기 직전이야. 여기는 커브길이라서 그런가 봐.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한 것 같아. 편안하게 잘 만든 것 같아. 테슬라는 이 부분이 짧단 말이야. 그래서 다리가 떠가지고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 게 많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이게 시트 밑부분이 넓으니까 다리가 안 떠서 되게 편해.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보다 이 대시보드가 좀 더 위에 있어가지고 이 앞부분이 좀 살짝 시야를 가리는 느낌인데 이거는 테슬라처럼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게 위치해 있어서 이 앞 유리창이 되게 크고 시야를 가리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은 되게 편한 것 같아. 시야가 확실히 넓어. 아쉽게도 그건 없네. 요추 지지대를 하는 건 없나 봐. 허리 윗부분이 볼록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 고속도로 좀 타보니까 느끼는 게 차가 좀 물렁한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좀 더 컴포트한 거에다가 세팅을 많이 한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고속 주행할 때는 차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왈캉왈캉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컴포트한 세팅 덕분이 근데 그거 덕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테슬라가 워낙 승차감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요철 같은 걸 만나면은 많이 흔들려가지고 불쾌하고 그랬는데 테슬라는 진짜 내가 타본 모든 차들 중에서 승차감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요철을 만날 때마다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BYD는 그래도 요철을 만나는데 전혀 스트레스 없이 잘 넘어가지고 이거는 BYD가 뛰어나다기보다는 테슬라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역체감 같은 느낌.
생각보다 고속도로에서 안정감이 있네. 이런 요철도 테슬라에서는 엄청 난리 났겠지만 큰 문제 없이 넘어줍니다. 이렇게 요철을 만났을 때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는 거를 시트가 부드럽다 보니까 크게 불피함 없이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 그래서 물렁해서 고속 주행할 때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요. 순간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도 괜찮은 것 같고, 계속 요철이 이어지는 도로가 패인 부분들을 지나가도 크게 불피함 없이 잘 지나가주는 그런 느낌. C라이언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이드 미러로 뒤를 봤을 때 팬더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요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이뻐 보인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렇게 라인이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차가 더 날렵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타면서 아, 내가 예쁜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느끼셨다시피 작은 요철들은 차가 컴포트하니까 잘 견뎌주는데 센 요철이 나오면 울렁 이런 느낌 한번 들거든요. 다시 반등하는 스프링 튀기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붕 떴다가 쿵 찍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닥을 바로 팍 잡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울렁해서 그때 안정감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막 불쾌할 정도로 꿀렁이는 건 아니고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반동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차가 1억, 2억 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가성비로 타고 다니는 차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풀악셀인데 차가 엄청 막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진 않아. 한번 자율주행을 해보고 싶은데 왜 현재 주행 모드에선 할 수가 없다 그러지? 주행 모드를 바꿔야 되나 본데? 모드를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차 모드를 바꾸면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이게 눈 표시가 있는 거 보면 눈길 주행 모드 같긴 한데, 이 모드를 만약 바꾸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행 감각에 대한 평을 한 번 더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을 치고 나가면 안으로 쳐 넣어주는 기능이 없네. 왜 안 되지? 원래 중국 차가 인식이 되게 안 좋았잖아. 지금도 안 좋고, 아토3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BYD 누가 사냐고 사람들 엄청 뭐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관심은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이었지. 와, 이거 진짜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 우리나라에선 중국차 한 대도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상 BYD가 최초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대중차로서는. 그래서 궁금해서 봤는데 사실 그때 볼 때까지만 해도 BYD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BYD가 수입차 브랜드 전체로도 7위고 C라이언 수입차 중에서도 판매량이 7위야. 그만큼 BYD가 지금 중국 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깨고 엄청난 약진을 하고 있다. 순위 이런 거 찾아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BYD 택시도 간다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좀 느끼기 시작했지. BYD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타고 다니는구나. 택시로는 좋은 것 같아. 가격이 싸고 가격 대비 디자인도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차 크기도 크고, 그리고 테슬라 같이 미니멀리즘에만 몰빵한 게 아니라 테슬라를 어느 정도 따라 하면서도 그 안에서 테슬라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버튼 같은 거, 깜빡이 위치도 여기에 있고.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돼. 욕먹어. 근데 좋긴 해.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야. 사실 중국차를 탄다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죠. 왜냐면은 인터넷에서 인식이 워낙 안 좋고, BYD 탄다 그러면 왜 굳이 BYD를 타?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BYD를 타는 거 가지고 조롱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 차만 놓고 봤을 때는 BYD가 매력이 있긴 합니다. 주행 성능이나 이런 데서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흔한 차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현기차보다는 BYD가 훨씬 더 스포티하게 빠져가지고 디자인만 봤을 때는 확실히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제가 현기차를 평소에 안 타는 이유도 차가 너무 애매해요. 그냥 뭔가 실용성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그냥 막 뭔가 뭉툭하거나 날렵하게 빼지 않고 박시박시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애매하게 날렵하게 하거나. 아이오닉 6도 사실 라인을 더 이쁘게 뽑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곱등이같이 위를 볼록하게 뽑은 이유가 제 생각에는 높은 확률로 뒷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산 차들 특징이 막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요것도 잡고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스포티하게 얄쌍하게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두고 과감하게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고급차를 지향하려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이런 게 카피고 벤치마킹이고, 현대차가 좀 더 실험적이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중국 차들 보면 사실 디자인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브랜드별 색깔을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느껴지진 않긴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인기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그런 요소들을 쏙쏙쏙 가져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테슬라랑 현기차
전기차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보다 고민했을 때 진입장벽 높지 않게 타볼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너무 파격적이다. 그치, 너무 파격적이고 BYD는 테슬라를 똑같이는 했는데 근데 테슬라는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도전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약간 야 그것보다 좀 저렴한데 테슬라 가성비로 이제 찾는 사람들은 BYD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테슬라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 버튼이 사라지고 심지어 변속까지도 디스플레이로 할 정도로 굉장히 미니멀리즘한데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적응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일종의 아이폰이라면은 현기차나 이런 기타 다른 차들은 안드로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폰의 감성 한 스푼을 가지면서 갤럭시를 쓰고 싶은 사람들, 아이폰은 사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이 계속 갤럭시를 쓰듯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 익숙하셨는데 전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전기차니까 기존 내연기관과는 다른 차별화된 점을 느끼고 싶으면서 테슬라가 너무 파격적이라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BYD를 사시면 또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파격적인 거에서 내연기관 요소들을 테슬라에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래도 계속 가져와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차가 확실히 외관은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은 무난하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무서운 게 특별하게 단점이 느껴지지 않다. 차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단점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차를 샀을 때는 특별하게 단점이 느껴지는 게 없어서 중국 차의 편견을 깨고 가격 경쟁력만 갖춘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이거 진짜 현대기아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차 정도 안에서는 사실 중국 차라는 편견을 저도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미디어나 언론 그리고 그런 대중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뇌 아닌 세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막 중국차 타가지고 와 개 좋다 막 이러면은 분명히 그거 가지고 뭐 욕을 먹을 거고 그렇다고 그냥 중국차가 안 좋다라고만 무조건 욕을 하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거죠. 우리가 더 발전을 하고 하려면 배울 건 배우고 버릴 건 버리고 중국차가 요즘 뜬다고 하면 왜 뜨는지 얼마나 기술력이 올라왔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옛날 중국차를 타본 건 아니고 중국차를 직접 운전해 본 건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중국차가 그렇게 까일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상 주행용으로 탈만하고 물론 중요한 순간 급브레이크라던가 긴급 충돌 방지 장치라던가 아니면 사고 났을 때 위험이나 내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오래 타야만 알 수 있다기보다는 빅데이터가 쌓여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딱 일상 주행할 때 그런 단기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가격만 싸다면은 굳이 안 탈 이유가 보이지 않거든요. 중국차를 차량에서 와 중국차만 타야 돼 아니면 이게 싸니까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BYD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주행 감각과 승차감이 마음에 들면 그리고 또 가격까지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만 맞다면 굳이 안 탈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나오고 있고 아토3인가? 그건 최근에 전쟁에서 미사일을 맞아도 배터리가 불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벤치마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눈에 들어오는데 그 벤치마크한 요소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잘 조합되면 BYD만의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벤치마크만 많이 해서 좋은 것들 이렇게 저렇게 가져온 느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기판에서 카플레이가 연동이 안 되는 거 그런 거나 아니면 테슬라처럼 이 부분 앞에 자동차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보이지만 그게 그냥 보이는 정도로 끝나고 특별히 그 이상의 기능을 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부정확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이거나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디테일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요소들도 BYD가 아무래도 신생업체에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차츰 개선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아쉬움 와 이런 식으로 3D로 나오는 거 되게 신기하네요. 주행할 땐 안 그런데 좌회전을 할 때 깜빡이 켜면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 뷰를 표시를 해줍니다. 사실 이게 뭐가 필요 있나 싶긴 한데 뭔가 되게 기능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좋네요. 3D, 2D 오 되게 재밌는 기능입니다. 오 이런 식으로 와 각도에서 돌아가 재밌습니다. 이런 거 와 여기 뒤도 보이고
근데 어떤 버튼을 조작한 다음에 카플레이로 돌아오려면 2번 거쳐야 되는 건 좀 불편하네요. 공조기를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홈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D 버튼을 누르면 좀 다른가? D 버튼을 눌러도 그냥 홈화면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렇게 카플레이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많이 불편합니다. 아까부터 조작할 때도 주행 중에 조작을 해야 되면은 빨리빨리 간결하게 조작이 돼야 되는데 자꾸 2번 조작하게 만들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몰랐는데 설정되어 있는 게 스포츠 모드였네요. 브레이크가 어쩐지 푹푹 뜬다 했더니 이걸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스티어링은 스포츠에서 변경이 안 되는데 스포츠인데도 이렇게 낭창낭창한 느낌이 든다는 거는 약간 아쉬운데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어디서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네. 확실히 이게 제가 중국산 태블릿도 많이 써봤는데 이런 UI 같은 부분들이 중국산 태블릿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느낌은 들긴 합니다. 살짝 세련됨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고요. 분할 화면도 되긴 하네요. 카플레이를 쓰면 어째 분할 화면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궁금한 게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는 건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있는지, 왜 고속도로에서도 스마트 크루즈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회생제동 강도도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테슬라의 회생제동보다는 훨씬 약한 느낌이거든요. 보통으로 하면은 진짜 그냥 거의 내연기관 앨범도 있고,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태블릿 같은 느낌이네. 여기 노래방도 있어. 가라오케. 방지턱도 부드럽게, 진짜 부드럽긴 진짜 부드럽습니다. 테슬라는 이거 진짜 엄청 고생하는데, 이거 넘으려면 여기서 한번 유턴도 해볼게요. 테슬라는 유턴이 좀 회전 반경이 커서 불편하거든요. 와, 근데 회전 반경이, 이게 테슬라가 유독 커서 체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턴이 굉장히 회전 반경이 짧게 잘 돌아 나갑니다. 테슬라는 진짜 유턴할 때 불편했는데 BYD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항상 다니는 길인데 길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확실히 어라운드 뷰가 편하긴 하네요. 여기 차를 빼줘야 될 때, 테슬라는 어라운드 뷰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하니까 부정확해가지고 되게 불안한데, 얘는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서라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에 비치는데 턴 시그널이 릴레이 턴 시그널이네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BYD가 여기 좁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가져온 것 같아요. 많이. 약간 카카시 같은 차다. 여기에 판매용 차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할 때 무섭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센서가 너무 민감한 것 같아. 아직 여유가 있는데 자꾸 엄청 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아직 여유가 있는데 굉장히 센서가 민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일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동도 꺼야 되나? 시동이 끄는 버튼이 따로 있네요. 나온 게 BYD나 구경하고. 네. BYD 본 적 있어? 봤는데 이쁘던데요? 약간 기대 이상이던데? 네. 전체적인 건 테슬라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좀 테슬라에서 불편한 요소들을 다 빼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 여기를 들으면 이렇게 나와.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실내? 아니, 실내가 괜찮네, 진짜.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나도 타고 중국 차라는 편견만 버리면은 차가 괜찮은 거야. 가격 합리적이니까. 얼마예요? 보조금 안 받고 4천만 원 중반대. 주행거리 몇 킬로예요? 요거 한 400km 나오는 것 같아. 진짜 괜찮은데?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라인이 쿠페형으로 나와서 되게 이쁘고, 뒤에가 이쁘다는 생각이 등이 되게 특이하네요. 일반적인 SUV랑 다르잖아. 저는 이렇게 중국차 실제로 이렇게 처음 보는 건데, 가까이서. 근데 이거 진짜 좀 약간 좀 위협적이다. 그니까. 느낄 정도의 퀄리티인데요. 확실히 무시할 차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고 안에 잠깐 보니까. 나도 타보고 좀 의외였어. 승차감이 좀 물렁물렁하긴 한데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닿는 느낌이 난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넌 어때? 근데 굉장히 묵직한데요? 그니까요. 이거 진짜 묵직하고 좋은데? 아니, 흡사 랜드로버 차? 그니까. 이건 너무 빨아주는 건가? 작은 걸로 전기차 BYD 돌핀 이런 거 나오더라고. 한 2천만 원에 나온다던데. 그런 거 괜찮을 수도. 근데 중국차는 솔직히 안 사기엔 좀 그래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참 브랜드 때문에 약간 이미지가. 되게 층고도 높다. 뭔가 여기랑 여기가 되게 그거 해. 헤드룸이 널널해. 생각보다. 엄청 널널해. 테슬라는 좀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 헤드룸이 꽤 되네. 나도 미니로 못 타고 있어. 이 손잡이 은근히 이거 유용하거든. 유용해. 나는 이거 좋아해서. 스파크에는 있는데 이제 테슬라에는 이게 없지. BYD 이거 소리가 그거 같아. 월간 남친 독석할 때 나는 소리 같아. 확실히 BYD가 화려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게,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차다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앱 디자인 부분에서는 살짝 깨는 투박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모드가 드디어 찾았어. 여기서 바꿀 수 있네. 이걸 돌리면은 눈길 모드도 있어. 스포츠, 일반, 에코.
네 개? 눈길, 스포츠, 일반, 에코 4개. 아, 이거 왜 눈길로 돼 있었어? 이거 드디어 겨울 지난 찾았네, 이거. 짠천된 히말라야에서 봤어. 오, 모드가 이렇게 돌려서 바꿀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실수로 움직이다가 이게 톡 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저항감 없이 쉽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눈길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로 바꾸니까 주행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오, 눈길에서는 토크가 전혀 없었는데 컴포트로만 바꾸니까 토크가 오, 굉장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컴포트 모드만 해도 충분히 이거 확 튀어나간 느낌 느껴져 이렇게. 그니까. 이렇게 약간 앞쪽이 들리는 것 같은 차가 앞이 들려 보여? 봐봐 차가 이거 들어. 이렇게 들려. 확실히 차가 빠르다. 그리고 이 회생제동이 테슬라 같이 거부감이 들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팍 놔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탄력 주행하는 것처럼 감속이 자연스러워서 단순히 엑셀에 발을 땄을 때의 감각만 따졌을 때는 전기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이 차를 추월해 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도 충분히 토크가 좋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토크가 굉장히 세네. 스포츠로 운전하니까 그냥 살짝만 밟아도 차가 퐁퐁퐁 튀어나가는 게 도심에서는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말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물렁물렁 거려가지고. 무서워. 약간 좀 너무 속도가 팍팍 올라가. 에코 모드로 다시 가겠습니다. 딱 이 정도가 가속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눈길은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가속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에코 모드로 하니까 딱 적합하게 딱 도심 주행에서 할 만한 그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너무 물렁하고 느리다고 했어요. 스노우 모드여서 그랬던 거네. 에코 모드만 돼도 충분히 가속력이 나오고 코너가 BMW나 테슬라처럼 날카롭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큰 어려움 없이 코너 돌아나가는 느낌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에코 모드를 하면 스마트 크루즈가 되나? 된다. 아, 돼? 잠깐만. 야, 갖다 박는데? 차간거리. 약간 무서우니까 처음은 3단계로 해볼게. 자, 앞으로 간다. 차 앞으로 간다. 출발 가냐? 안 가속 페달 밟아야지 가네. 앞부분에 디스플레이가 인식을 한다는 표시는 뜨네. 과연 여기서 잘 잡아줄지. 차선 못 잡는다 여기. 차선 가운데 유지는 잘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시내 기준. 지금은 또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네요. 아까 국도에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넘어가니까 작동은 하는데 확실하게 안으로 팍 쳐서 넣어주진 않습니다. 살짝의 저항감과 살짝 경고음 울려주는 거. 다시 고속도로를 타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번 제대로 밟아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에코 모드인데 가속력이 괜찮습니다. 차가 생각보다도 괜찮은데? 저는 되게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행감각 면에서는 그래도 현대기아가 더 우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코 모드로만 올리니까 주행감각이 이게 이거 진짜 현대기아 쉽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BYD가 중국차는 안 좋다라는 그 선입견을 벗어던지는 순간 가격 경쟁력 때문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 같거든요. 에코 모드인데도 치고 나가는 감각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핸들도 그 저속에서의 헐렁헐렁한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쉽게 휙휙 돌아나가지 않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컴포트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가속력이 더 좋아지고 그거 외에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근데 가속력이 살짝 아찔까지는 아니고 그 전 단계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주고 차가 들릴 정도로 밀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등을 팍팍 쳐주는 등 쳐지는 게 느껴져 이렇게. 이렇게 등을 쳐주는 게 등이 딱 땡겨. 후륜구동 특유의 등을 쳐주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운전의 재미도 은근히 괜찮습니다. 재미가 없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도 의식을 못했는데 시속이 그냥 막 오르거든요. 근데 시속이 100, 110, 120, 130 막 이렇게 올라가도 주행 안정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서운 거 전혀 없이 우리가 기차가 빨리 달린다고 막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주행 안정성이 괜찮아요. 이번에 스포츠 모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도 다른 차의 스포츠 모드 같은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바꾸니까 한번 이게 토크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배터리 살살 녹을 것 같은 토크감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쓰기에는 토크감이 너무 세서 사실상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코나 컴포트로도 충분해서 한번 치고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속이 살짝만 밟아도 시속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 버리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도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막 차체가 떨린다거나 흔들린다거나 막 휙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물론 고속에서 코너를 돌아본 건 아니니까 코너 안정성이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일반적인 고속도로 직진에서는
SUV임에도 안정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시속 130 이상으로 올라가면 좀 무서웠거든요. 그 속도감이 엄청 느껴져서. 근데 이 차는 차가 안정적이라서 속도감이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너무 칭찬을 해서 욕먹을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딱 느끼는 바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괜찮은데요. 이게 운전의 재미가 꽤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내부 앱 디자인 같은 디테일한 부분은 살짝 부족하긴 한데 그냥 차 자체에서 느껴지는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차의 디자인 이런 부분은 정말 흠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C라이언이 사실 지금 수입차 중에서 판매량이 상위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차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상위권을 차지한 이유가 있네요. 이게 만약 중국 차가 아니고 다른 브랜드 국산 차가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성능에 같은 가격으로 나왔다? 진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상당히 가속력이 빠르고 핸들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에코 모드로만 주행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테슬라 탈 때는 항상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에코 모드로 주행했을 때가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가속감이나 그런 느낌들이 딱 적당합니다. 만약에 나는 좀 더 강한 토크감이 좋다, 좀 더 쏘는 게 좋다 하면 그때 컴포트 모드로 하시고. 오, 이렇게 세게 꿀렁이면은 반진동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처럼 한번 쿵 하면 이렇게 한 번 쿵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승차감 자체가 컴포트하다 보니까 잔진동이 생겨도 불쾌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꿀렁인다 정도. 원체도 승차감에 제가 무던한 편인데 테슬라까지 타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좋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점은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말이 이렇지 중국차라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BYD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원페달 드라이빙을 안 해서 괜찮은 게 테슬라가 원페달 드라이빙이 이론적으로는 되게 편한 것 같잖아요. 페달을 왔다 갔다 안 거려도 되고 그냥 악셀만 밟으면 되니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았다가 떼면은 어느 정도 타력 주행을 합니다. 그럼 다시 밟아주면은 다시 가고. 근데 테슬라는 떼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빡세게 멈춰버리기 때문에 계속 발을 밟고 있다가 속도를 줄이려면은 발을 살짝 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발을 살짝 떼면은 발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밟으면 그냥 맘 놓게 푹 밟고 또 줄일 때는 그냥 맘 놓고 떼면 되는데 테슬라는 맘 놓고 못 떼요. 살짝 미세하게 조금씩 떼줘야 돼서 발에 힘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테슬라를 탔을 때는 운전을 안 할 때도 발에 계속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다리에 힘을 빼는 방법을 조금 터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원페달 드라이빙 하면은 다리 한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발이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니퍼들은 제가 알기로는 원페달 드라이빙 아니게 바꿀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승제동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했는데 원페달 드라이빙 안 하니까 좀 편합니다. 평테코 휴게소가 있는데 다음에 들러서 충전도 할 겸 밥도 먹을 겸 들러보겠습니다. 지금 주행거리는 254km 남았고요. 배터리는 64%입니다. 그리고 아까 브레이크를 컴포트로 바꾸니까 울컥울컥한 브레이크감이 다 사라져서 컴포트하게 딱 적당하게 밟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자리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한번 전기차 충전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충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내 환경보호 카드를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된다. 선이 닿으려나? 30kW짜리구나, 작은 거. QR코드 스캔. 커넥터 번호가 몇 번인지 안 나오는데? 아씨, 여기 말고 딴 데다 해야 되나 보다. 고장난 거 같아. 화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됐어. 충전 완료 시간은 한 40분 걸린다고 하네요. 완충까지. 와, 근데 여기 전기차 충전기 엄청 많다. 충전 속도는 82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kW짜리 충전기인데 벌써 2,880원이야. 와, 평일에 오니까 사람 진짜 없다. 음식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벌써 80%까지 찼습니다. 굉장히 빨리 찹니다. 100kW짜리인데 충전은 금방 완료됐는데 99%까지 충전이 됐고 한 60% 정도에서 40% 채웠는데 10,000원 나갔습니다. 핫슈 세트 6개 이렇게 먹어볼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개 더 넣어주셨대. 예, 고래. 이렇게 고래. 아, 이렇게 고래구나. 오, 맛있는데? 베이크 유어 드림. 이 고래빵 천하제빵 나와도 되겠다. 포르쉐랑 비슷한 테슬라랑 비슷한 BYD. 여기 충전잭도 있어서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바로 연결하면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됩니다. 와, 근데 좋은 게 C랑 A랑 둘 다 있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동 버튼을 따로 안 눌렀는데 차를 타니까 자동으로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하니까 딱 400km 갈 수 있던 건 398km. 주행은 많이 해봤으니까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보고 가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고 시속 90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는 최대 95로 맞춰져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2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선은 잘 잡아주고요. 특별하게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가벼운 코너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아까 조작하느라 잠깐 계기판을 보고 있었는데 운전에 집중하라고 경고음이 뜨더라고요. 테슬라처럼 어디서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요거가 카메라가 아닌가, 요게 운전자가 뭘 하고 딴짓을 하는 건가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완만한 커너길은 스마트 크루즈가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살짝만 잡고 있어도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이 아직 안 떴거든요. 테슬라는 살짝 잡고 있어도 이게 뜨거든요. 저항이 좀 세야 핸들을 잡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얘는 살짝만 잡고 있어도 저항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커브길 과연 여기서 안 풀리고 잘 돌아 나갈지. 이번엔 좀 세거든요. 이번 현대 스마트 크루즈 아마 못 돌 텐데, 오씨, 안돼. 역시 풀려버립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 도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급격하게 감속을 하면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앞차가 있는데 감속을 진짜 생각보다 훨씬 일찍 해요. 테슬라는 가까이 다가간 다음에 그제서야 급격하게 감소하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엄청 멀리서부터 차를 감지를 한 다음에 생각보다 빠르게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얘가 갑자기 왜 속도를 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을 보면 차가 있는 그런 느낌. 사람보다 한 박자 아니면 반 박자 좀 더 빠르게 속도를 감속하기 시작합니다. 좋게 말하면 되게 부드럽게 감속이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답답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멀리서부터 감속해주는 게 더 안정감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속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켜니까 자동 차선 변경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핸들 조향이 풀려버립니다. 알아서 네가 움직여라, 약간 이런 추월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깜빡이를 켜면 핸들이 풀립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 차선 변경을 하면 핸들 조향이 풀렸다가 다시 잡히네요.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가 인식을 하면 그제서야 조향이 잡힙니다. 조향이 한번 잡히면은 안 풀리고 잘 가는데, 여기서 차선을 바꾸니까 조향이 풀리고, 차가 움직이면은 여기에서 차 아이콘이 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차 기준이 아니고 이 아이콘 기준 차선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온 다음에야 스티어링이 잡힙니다. 차선 이동한 다음에 바로 차선을 안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불편한 느낌. 근데 이제 또 하나 단점, 차선을 바꿀 때 테슬라도 좀 차선을 바꾼 후에 가속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진짜 급가속을 안 해가지고 차선을 바꾼 뒤에도 속도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요. 시속이 110으로 설정을 해놨으면 최대한 빠르게 110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1, 2, 3, 4, 5 이렇게 차츰차츰 속도를 올리거든요. 문득 지금 에코 모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에코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한번 해보고 가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앞에 트럭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트럭을 추월을 하고 지금 88,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이렇게 110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테슬라는 그래도 차선을 이동하는 도중에 가속은 잘 안 해주더라도 차선을 이동한 직후에는 빠르게 가속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답답함이 덜한데 얘는 차선을 변경한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속도를 올리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선으로 들어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악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가지고 추월을 해줘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추월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셀을 계속 밟아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제가 운전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 정도의 신경쓰임입니다. 단순히 직진용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도 이제 앞에 차를 만나가지고 감속을 하는데 속도가 그냥 호로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씩 진짜 아까 가속했던 것처럼 천천히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그냥 운전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크루저가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지금처럼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또다시 추월해야 되는데 악셀을 제가 또 밟으면서 추월을 하고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불편한 게 제가 시속을 110으로 걸어놨거든요. 여기가 110도로라서. 그래서 추월을 하느라 잠깐 120을 밟았는데 악셀에서 브레이크를 떼도 110까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현대 스마트 크루즈나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제한 속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악셀을 발을 떼면 제한 속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1, 1, 1, 1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감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카메라에 안 보일 텐데 여기 커브길에서는 앞에 차가 그냥 차선을 넘어간 걸로 보여요. 이 차선을 보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각도를 보고 그리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실선 점선은 구분을 하는데 왜 앞에 차가 차선을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게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할 때가 보면 테슬라는 이게 보통 차선 변경을 하면은 이 화면이 이게 매끄럽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차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쓱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차선이 허락하고 차 쪽으로 다가옵니다. 딱 그 느낌이죠. 차가 차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선이 차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상당히 이질감이 좀 든다. 그러니까 차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디스플레이 UI 쪽에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차가 보기에는 되게 이쁘고 주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디스플레이나 UI, UX 이런 부분에서 살짝 어설픈 것들이 꽤나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속도로 합류도로가 나오면 합류도로만의 시속 표시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시속 100이고 합류도로가 시속 30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걸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시속 30 구간으로 갑자기 인식을 해가지고 팔통 브레이크 밟고 확 줄여버리는데, 얘는 카메라로 인식한 속도를 줄이는 기능은 없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카메라로 보고 시속을 잘못 인식해요. 지금도 여기 고속도로고 시속 110짜리 도로인데 보시면 얘는 아까 그 합류도로에서 시속 40인 거 한번 인식을 하고 계속 시속 40도로라고 여기에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다.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스마트 크루즈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일반 오토파일럿에 비하면은 크게 어떤 게 낫다 안 좋다 라고 평가를 하긴 어려운 것 같고, 테슬라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거는 자동 차선 변경을 해주잖아요. 근데 얘는 차선 변경을 직접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임의로 계속 차선 변경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또 은근히 귀찮네요. 예전에 그냥 멍 때리고 가도 차선 변경을 알아서 해주니까 거의 기차를 타고 간다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준하게 거의 신경을 끄고 갔었는데,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없으니까 규정 속도 맞춰놓고 멍 때리고 가다 보면은 느리게 가는 2차로의 차를 만나서 또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럼 다시 깜빡이를 켜서 제가 임의로 추월하고 다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다시 이제 멍 때리고 가고, 그냥 행동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서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몸적으로 힘든 건 아니죠. 근데 신경을 쓸 게 더 많아지니까 정신적인 피로도는 테슬라보다 확실히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보다 안전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래도 살짝 눈을 떼고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거든요. 바로 경고를 주지 않고 시선을 많이 뗀다 싶으면 경고를 주는데, BYD는 조금만 시선을 떼도 금방 경고를 줍니다. 한번 제가 봐볼게요. 계기판 한번 봐보겠습니다. 5초 정도만 눈을 떼면 경고가 울리고, 이번엔 계기판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초네요. 5초. 테슬라는 몇 초인지 안 세봤는데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운전 주의 경고가 더 자주 뜬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BYD를 타면서 제가 느낀 점은 BYD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전혀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앞차랑 차간거리도 되게 이질감 없이 조율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간거리가 뭔가 확 좁혔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감속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BYD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가속하고 보수적으로 빠르게 감속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다가 앞차가 너무 갑자기 막 가까워진다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도 앞에 보면서 얘기했는데 앞을 보긴 하되 살짝 시선이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바로 정면이 아니고 약간 사선 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감지하고 또 운전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가, 테슬라는 차선을 다 들어오면 알아서 깜빡이가 꺼지는데 얘는 차선 이동이 끝나면 깜빡이를 수동으로 꺼줘야 됩니다. 사실 테슬라로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을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웬만하면 제가 깜빡이를 킬 일이 잘 없거든요. 알아서 켜서 차선 옮겨주고 하고 하니까. 근데 BYD는 제가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깜빡이도 넣고 차선 변경한 다음에 얘가 차선을 잡을 때까지 또 제가 잡고 있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은 제가 테슬라를 보조하는 느낌이라면 BYD의 크루즈 컨트롤은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파일럿에서 EAP나 FSD를 구매를 안 한다면 BYD의 크루즈 컨트롤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 정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선 변경도 자기가 직접 하니까 멍 때리고 그냥 음악을 듣거나 해도 돼서 장거리 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막 크게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요. 테슬라는 운전하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가 있는데 얘는 계속 운전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지루합니다. 밤인데 보시면 되게 어둡거든요. 근데 지금 후방 카메라가 거의 낮입니다. 이거 어라운드 뷰도 그렇고 와 이거 카메라가 성능이 저조도가 엄청 좋은데요. 이거 카메라만 보면 그냥 낮이에요. 낮. 와 씨, 엄청나다. 카메라 성능은 진짜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장실 가는 김에 지금 또 63%라 가격을 한번 봐야지. 347원 만충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급속 충전이 싸서 요즘 완속 충전이 워낙 비싸니까 완속이 324원인데 급속이 회원가가 347원밖에 안 되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한 75%까지 충전이 돼서 속도를 괜히 느린 데서 충전을 했나봐요. 350짜리 충전했으면 훨씬 더 많이 찼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충전하고 계속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도 한번 휴게소에서 화장실 한번 들렀더니 정신이 좀 초기화 되는 느낌입니다. 그새 엄청 많이 어두워졌어. 그리고 이쪽에 몰랐는데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간 안에 C거잭이랑 USB 포트 A 그리고 C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여기가 이게 턱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턱이 높아서 이 안쪽 공간은 되게 많은데 이 턱 때문에 가방 같은 걸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작은 가방 아니면은 이 공간 이 한 뼘 정도? 한 뼘보다 좀 작네. 이 정도 사이즈보다 큰 가방은 여기 안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공간은 꽤 넓은데 들어가는 건 적어서. 그리고 또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긴 하네. 근데 주행 중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안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꺼져 있는데. 이런 거 신기하네. 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멀긴 합니다. 수원에서 출발했는데. 그래도 BYD가 테슬라만큼의 자율주행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로 쓰는 거는 충분히 안정감이 들고 전혀 불안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속 같은 거를 되게 일찍 해주고 좀 더 보수적으로 운전을 해줘서 단순 직진만 따졌을 때는 오토파일럿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시트가 생각보다 편합니다.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서는 제네시스니 그랜저니 이런 컴포트한 거를 추구하는 차를 안 타고 스포츠성을 추구하는 차를 타다 보니까 시트 자체를 편한 차를 많이 안 타봤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가 타봤던 차들 중에서는 시트가 가장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트라는 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고요. 중국산이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싸게 찍어내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BYD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량을 표방하고 나온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저기 국산 전기차나 테슬라에 비해서 가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가죽이고 뭐 인조 가죽인지 진짜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천장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봐. 뭔가 퐁실퐁실하고 되게 뭔가 고급스러워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거든요. 오늘 하루 정도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서 느낀 게 BYD는 겉모습은 스포티하고 실제로 타보면은 컴포트하고 무난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좀 테슬라 같고 탔을 때는 좀 현대차 같고 이런 느낌. 확실히 독일차나 이런 느낌은 안 나고요. 국산차에 훨씬 가까운 느낌입니다. 우리가 가는 호텔에 과연 전기차 충전기가 있을까? 지금 배터리 전량은 56%, 223km가 남아있어. Bake your dream. 빵 공장을 나가주십시오. Build your dream. 너무 주섬주섬이야. 촬영 장비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저번에 이어 가져온 캐리어. 알리 캐리어. 저분도 BYD 처음 타보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그치. 신기하지.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다음 날이고요. 늦잠을 자서 호다닥 그냥 나왔습니다. 배터리는 56%가 남아있고요. 롯데마트 맥스. 여기 신기하게 롯데마트 맥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겁니다. 트레이더스 같은 거. 전기차 충전소가 또 6층에 있대. 우리가 또 먼 길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을 해놓도록 하자. 전기차 충전이 옛날에는 개꿀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하도 이제 전기차만 너무 편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자리에 전기차 자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제일 꼭대기층 제일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던. 오, 여기 확실히 마트에 와보니까 차가 크긴 하네요. 그리고 승차감이 주행할 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마트 올라갈 때는 차가 좌우로 엄청 꿀렁이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컴포트한 대신에 이렇게 노면 상태가 반복적으로 별로인 데는 오뚜기처럼 좌우로 롤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역시 꼭대기층은 이렇게 지상층이고 전기차 충전구역은 구석탱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마트 맥스 저기 끝에 충전 자리가 있고 1시간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니까 급속은 완속도 있고 급속도 있네. 사람들이 많은 게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로 가자.
확실히 원페달이 아니라서 주차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원페달은 페달을 밟아야만 가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많이 주면 바로 그냥 갖다 박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주차할 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가고 정차할 때는 오토홀드 기능이 있어서 그건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가시죠. 왜 여기서 끊어서 가져가? 그니까. 뭐야, 여기 또 안 돼? 여기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왜 이래? 다 문제가 있네. 여기 귀찮게 해. 중속 충전기래. 이상하네. 다 이상해. 다 고장났어. 그래서 저기 레이더 딴 데다 꼽았었구만. 급속 써야겠다, 급속. 가격은 얼마지? 귀찮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분명히 비밀번호까지 바꿔가지고 했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네. 또. 가자. 물려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벌써 완충이 되진 않았을 텐데. 충전하니까 주차권도 주네요. 가입하는 건 귀찮았는데 주차권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시간이나. 벌써 충전이 완료됐다니 뭔가 이상한데. 9분 만에? 69%밖에 충전이 안 됐는데? 뭐야 이거? 왜 이거밖에 충전이 안 되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380원? 더럽게 비싸네. 충전 중단하기. 가야 돼서 78%까지만 채워졌지만 충전을 중단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급속이 진짜 빠르긴 하네요. 급속이 사실 워낙 빨라서, 그리고 또 급속 충전기가 또 워낙 많아서 충전 스트레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귀찮을 때도 있지만 주유소를 안 가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쌤쌤인 것 같아요. 시내에서도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여기서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서는 직진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차선을 잡는 기능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다 조작을 해야 되고, 여기도 잡혔다가 풀려버리고, 여기서 다시 또 잡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내는 거의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저 차선을 넘어오는 차가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를 안 줄입니다. 이렇게 넘어올 듯 말 듯한 차가 있으면 인식하고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는 못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서 회생제동 강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패들 시프트만으로 속도를 감속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패들 시프트가 따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설정에 그냥 회생제동 강도가 보통과 높음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는 회생제동 강도가 높음으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회생제동이 세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없는 부분들과 패들 시프트가 없는 부분은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켜보고, 진짜 어라운드 뷰가 편하긴 하다. 진짜 편하다. 긁을래 긁을 수가 없다. 이건 테슬라가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 와, 진짜 뜨거워. 이게 또 더우니까 단점이 공조기가 다 밑에 있다 보니까 얼굴 쪽으로 바람이 잘 안 옵니다. 이쪽도 핸들을 가려지고 측면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더운데 얼굴 쪽으로 바람이 안 와서 약간 아쉽습니다. 무선 충전 속도가 진짜 느리다. 이게 충전이 안 돼. 계속 이 상태야. 렉스 50W라는데 50W는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이게 작은 거는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에 공조기가 나 있어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여기를 열을 식혀줘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겨울에는 히터가 나올 텐데 그럼 오히려 여기를 열을 엄청 빡세게 키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겨울에도 여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아니면 히터가 나오는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고 이렇게 만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겨울에 해본 건 아니라서. 태블릿 때문에 이쪽에다가 여기를 뚫을 수 없었던 거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을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위쪽에 공조기가 있는 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잠깐 오른쪽으로 가야 되네. 아씨, 얼마나 늘어나냐? 45분이거든 지금. 15분 늘어. 15분이나 늘어나. 이게 내비게이터는 오토파일럿에 적응되면 생기는 문제점. 이걸 자동으로 바꿔주니까 난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예상했는데 출발할 때 1시간이었는데 출발한 게 다 말짱 들어오게 됐어. 이번에 비용도 하고 좋지만 오 쉣. 브레이크가 담력에 대한 배분이 좀 약간 어색해. 충분히 멈추겠다 싶었는데 안 멈추네. BYD C-라이언의 나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차선을 물고 가주는 기능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해제가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삐삐빅 삐삐빅 이렇게 알림을 주면서 해지가 되고, 근데 얘는 아무런 알림 없이 갑자기 그게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멍 때리고 가다가 이게 그냥 풀려버리면은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커브길이 있는데 이렇게 잘 가다가 가끔씩 이제 커브길 같은 데서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풀리면은 이게 풀린다고 해도
경고를 주면서 사용자가 인지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경고가 특별히 없이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풀려버리니까 사용자는 그냥 이 차의 핸들을 맡기고 가는 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풀려버리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차가 알아서 돌아가 나갈 줄 알았는데 핸들에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풀려버리니까 차가 차선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작동되면서 그때서야 뒤늦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물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잠깐 한눈을 팔았다거나 그런 순간에 특별한 경고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는 기능이 풀려버린다면 그때는 진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경고음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능이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꺼져 있어서 작동을 안 한 거라면 그러면 할 말 없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로 안전에 관한 부분은 함부로 켜고 끌고 할 수 없게 그냥 고정된 상태로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전 반경이 되게 생각보다 좁아서 슉슉 잘 들어가네. 문을 잠그면은 시동을 안 꺼도 알아서 꺼져. 근데 이럴 거면은 왜 시동 버튼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켜지고 내리면 꺼지는데. 와, 사람들 진짜 많다. 너무 색깔이 약간 은청회색? 뭔가 묘해. 색깔은 잘 뽑은 것 같아. 튀지 않으면서 독특하지 않은 느낌.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긴 하네. 크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 BRD.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금액대 SUV 이거면 엄청 완벽하지. 이게 나한테 금액이 좋은 것 싸니까. 같은데. 일단 차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테슬라 살래, 이거 살래? 테슬라. 그러면은 아이오닉 5 살래, 이거 살래? 아이오닉보다는 BYD가 난데? 그래? 근데 이게 참 BYD라는 여기저기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손잡이 틈새에도 BYD, 여기도 BRD가 있고. 여기도 BYD 디자인, 여기도 BYD 테크. 차 여기저기서 온몸으로 나는 BYD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올라가는 길에 전주 한옥마을 들렸고요. 배터리가 32%라서 웬만하면 충전하려고 했는데 한옥마을이 생각보다 주차랑 전기차 충전구역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냥 모두의 주차장으로 돈 주고 5,000원에 주차권 끊어서 여기에 주차를 했습니다. 테마를 바꾸니까 화면이 이쪽도 바뀝니다. 여기서 또 테마를 한 번 더 바꿔보면 여기서 페인트 테마, 이렇게 테마에 따라서 계기판이 바뀌어요. 이건 되게 재밌네. 행성을 여러 군데 다닌다, 약간 이것도 테슬라의 화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뒷자리 상당히 괜찮습니다. 뒷자리 확실히 중형 전기 SUV답게 꽤 괜찮고, 와이프가 뒤로 꽤 밀어서 탔는데 어제 누워서 자느라. 그런데도 이제 레그룸은 최대한 밀어도, 물론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릎이 많이 남습니다. 헤드룸도 충분하고 A타입이랑 C타입이 둘 다 있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아직은 A타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충전할 거 케이블 꽂아놓고, 이쪽도 재질들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재질만 보면은 전혀 싼 티가 안 나고 마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주 비빔밥. 못 먹어본 음식이니까 미니미니하네. 두 번째 시범빵. 오랜만에 왔어. 응. 안녕. 안녕. 저는 지금 스타벅스 1+1 쿠폰 사용을 했고 디카페인이고, 저는 우유를 두유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BYD와의 마지막 BYD 바이. 근데 키로수가 129km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길에 중간에 고속도로 들려서 충전을 하면서 화장실도 들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집까지는 과연 2시간 55분. 자, 가십니다. 여기 근데 BYD가 진짜 좋은 게 뒤쪽 카메라가 너무 밝아. 카메라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집으로 가자. 이제 BYD의 마지막 주행입니다. 한 이틀 동안 BYD를 타면서 느꼈던 점을 올라가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인상, 사실 BYD를 예전에 아토3 때 봤을 때는 가격이 좀 싸나 했긴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살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차가 좀 애매했고 디자인도 막 엄청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딱 전형적인 중국 전기차 같았다. 국산 전기차가 워낙 좋으니까 요즘에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팔리겠어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이 팔리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 자동차를 겪게 된 게, 한번 제가 칭따오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 차가 많잖아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돌아다녔어요.
많아졌으니까 정말 다양한 중국차도 타고 현기차도 타고 아무튼 중국에서 타는 다양한 차들을 타봤는데 중국차 타면은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에서 많이 말하고 미디어에서도 말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도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돌아다니고 저희도 중국차로 된 택시를 타봤는데 승차감이 막 그렇게 좋다까진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못할 정도는 아니다. 타면서 불안하진 않다. 그래도 역시 자동차는 한국이 훨씬 낫지 내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에도 BYD에서 C-라이언과 C이 들어왔는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장에서 구경을 했는데 실내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막 궁금을 해지더라고요. 디자인이 괜찮으니까 이게 과연 실제로 타면 어떨까? 정말 미디어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그런 차일까?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차일까? 궁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궁금만 했었죠. 저는 전기차를 산다면 오직 테슬라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C-라이언을 타보게 됐는데 첫인상은 생각보다 괜찮다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얼핏 봐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 BYD C-라이언이 수입차 판매량 7위를 할 정도로 은근히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길 다닐 때마다 C-라이언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볼 때마다 저 차 이쁜데 뭐지? 하면 BYD고 저 차 괜찮은데 뭐지? 하면 BYD고 약간 이러더라고요. 디자인만 그러면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저도 이틀 동안 이 BYD를 타면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사진 많이 보내주고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도 실물 보여주고 그랬는데 다들 하는 말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기대 이상이다. 딱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을 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주행감은 좀 많이 다르겠지. 그냥 겉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행감도 생각보다 괜찮고 심지어 고속 안정성이 꽤 뛰어났습니다. 보통 차로 시속 130, 140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데 C-라이언은 제가 의식하고 속도를 밟은 게 아니라 그냥 고속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달리고 있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속도가 너무 높아서 내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차가 고속 안정성이 좀 괜찮았고 대신에 승차감도 제가 항상 승차감이 막 그렇게 좋은 차를 별로 안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 상당히 무난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하체 세팅은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국산차보다도 더 소프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그래서 단점이 큰 충격이 오면 롤링이 좀 심해가지고 차가 잔진동이 많이 심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가 딱딱해서 잔진동이 차가 부서질 것 같은 불쾌한 진동이라면 BYD는 그래도 소프트한 세팅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불쾌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국차의 승차감보다 좀 더 많이 물렁한 느낌? 근데 이렇게 물렁한 서스펜션인데도 직진했을 때 안정성이 괜찮다는 거는 놀라웠고 대신에 단순한 일상주행 영역을 넘어선 초고속 시속까지 넘어간다면 직진할 때는 문제 없겠지만 갑자기 밑에서 충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코너를 돌아 나가야 된다거나 이럴 때 서스펜션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출력은 뭐 전기차다 보니까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에코 모드만 해도 딱 적당한 출력을 보여주고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고속도로에서도 오버토크일 정도로 힘이 많이 세다, 출력이 많이 세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있을 것만 넣고 뺄 건 빼고 가죽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외관과 어우러졌을 때 프리미엄을 지향한다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테슬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테슬라에서 불편하다고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분리 버튼이 너무 없다거나 앞에 계기판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메꿔가면서 만든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테슬라는 태블릿 안에 있는 것과 차가 하나의 일체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BYD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도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그 태블릿과 차가 이렇게 서로 정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주행을 만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차의 내비게이션을 태블릿 형태로 만든 거랑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블릿 쪽 UI가 너무 중국산 태블릿 UI랑 흡사합니다. 물론 이 차가 가격이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 가성비 차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몇천만 원짜리 차인데 태블릿 UI가 너무 대강 만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심플하게 할 거면은 확실하게 심플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메뉴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어디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찾는 것도 처음에 많이 헤맸고 지금도 다 알진 못하고 제가 주로 썼던 것들만 일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서 조작을 하다가 뒤로 이렇게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카플레이를 써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사라집니다. 다시 카플레이를 볼 거면 이렇게 두 번 작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지금 배터리가 24%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전을 해놓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회원가입을 하면 안 되는데 워터가 아닌가? 워터가 아니네? EV 머시기네. 지금 97km
10km 24%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무조건 충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설마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 아, 환경부 카드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아, 여기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 충전기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또 받아야 돼. 또 가격 차이가 40원이나 나네. 설마 또 신용카드 정보 제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로 해라. 아, 진짜. 아니, 왜 전기세 충전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해야 될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결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뭘 하려고. 왜 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겁나 짜증나네. 2번이잖아, 2번. 또 회원가입해야 돼, 그럼. 아, 연결했는데 왜 안 돼? 아, 인식을 못 하네? 아, 이거 고장난 건가? 딴 데서 해봐야지. 아, 진짜 활기 산만리인데 와, 진짜 개빡친다. 아, 본인 인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 뭐 전기차를 충전을 하는데 왜 본인 인증을 해야 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앱도 그러면 좀 잘 만들어 놓든가. 맨날 오류투성해. 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으로. 이게 충전 사업소가 한두 개면 몰라도 몇십 개나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안 하면 요금 비싸게 받고, 그리고 카드도 그냥 뭐 삼성페이로 등록하게 하던가 뭐 애플페이로 등록하게 하던가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굳이 맨날 다 모든 데가 100%다 카드 번호 다 입력하게 만들고 너무 번거로워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짜증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와, 이번에도 안 되면 아이디 번호를 보고 또 맞춰야 돼. 와, 드디어 인증됐네.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연결했잖아. 연결했는데 왜 이래. 아, 진짜 충전 개판입니다, 진짜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급해가지고 안 되겠어. 뭐야, 아직도 연결 안 되네.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분을 까먹고 있는지. 이 시간이면 지금 충전 다 끝나고 가야 되는데 시간만 날리고 비용 꺼지고 충전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QR코드 스캔하면 된다는데 지금 QR코드 스캔도 안 되고. 다시 해볼게요. 또 충전기 응답하지 않는데. 와, 안 돼요? 여기서 하세요. 아, 여기도 안 되고 막 다 안 되네요. 진짜 개빡칩니다. 고장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고장인데요, 여기는? 이번에도 안 되면은 진짜 좀 되라, 제발 좀. 이번엔 될 것 같거든요. 드디어 됩니다, 드디어. 와, 채널상 한 30분은 까먹은 것 같은데. 안 했어.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와, 진짜. 아무튼 이게 충전하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이 UI UX가 살짝 조금 아쉽다. 두 번째로 여기 앞에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들이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듭니다. 테슬라처럼 정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측면부터 후면에 있는 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전면 카메라 하나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만 인식이 되는데, 문제 움직이다가 차선이 갑자기 막 바뀌거나 앞차가 막 우회전하는데 차 아이콘이 우회전으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막 차선 바깥으로 나가 사라지거나 그런 형태로 상당히 엉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앞차랑 거리 조절하는 거나 속도 가감속 하는 거는 부드러워서 제가 탔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는데, 문제는 이제 핸들 조향이 처음에 딱 잡아주는데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차선을 이동하게 되면 이동 직후에 차선을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또 시간 걸려서 잡아주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갑자기 어떤 특정한 조건 때문에 뭐 차선이 사라진다거나 커브가 너무 급격하다거나 그럴 때 핸들 조향이 풀려버리는데 경고 없이 갑자기 풀려버리기 때문에 핸들에 손만 얹어 놓고 있던 상황이거나 그 순간에 하필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는 상당히 아쉽긴 한데, 차의 주행 성능이라던가 디자인, 그리고 승차감,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능 부분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제 기대 이상이었고, 이 정도 스펙이면은 취향만 맞고 금액만 맞다면은 구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신차를 구매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떤 차든 신차로 구매를 하진 않겠지만, BYD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중고차라는, 중고차로 나왔을 때 감가 때려맞게 딱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신차 때보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중고차로 정말 저렴하게 나온다면은 세컨카나 출퇴근용으로도 하나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약간 잘생긴 왕따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라는 건 사실 비아냥거림의 대상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자동차 기술력 자체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차 초창기에 일본 사람들이 현대차를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확실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중국 전기차라고 하면 눌림이나 비아냥이나 왕따 이런 이미지인데, 근데 그 왕따가 잘생겼어요. 디자인도 이쁘고 승차감도 괜찮고 주행성도 나름 괜찮아. 잘생겼어. 그래서 뭔가 눌리고 싶겠다 하더라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잘생겼으면은 왕따를 시키기가 좀 그래. 뭔가 기분이 좀 그래. 왕따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BYD도 차가 너무 이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눌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차보다 이뻐. 그냥 눌릴 만한 건덕지가 중국차다 라는 거 말고는 딱히 모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단점이 있지만 어떤 차든 단점이 없는 차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가격에서 오는 메리트, 가격 대비 디자인과 실내 마감,
고급스러운 소재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단점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정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차가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괜찮으니까 흠집을 잡으려면 그냥 중국 차다, 중국 전기차다 그런 부분 말고는 놀릴 게 없으니까 놀리다가도 직관적으로 이 차가 나쁘지는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서 잘생긴 왕따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식이 그 중국차에 대해 좀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고 다니면서 살짝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BYD라고 신경 쓰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은 우와 BYD다 하면서 한번 구경을 해보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다, 현대기아 진짜 긴장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BYD를 이틀 정도 타본 결과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이었다. 몇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느 차에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고 테슬라에도 단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단점들이고 4천만 원 중반대에 보조금 받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면 구매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주행 성능에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전체적으로 이 차는 아이폰 디자인을 닮은 안드로이드 폰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도 이제 테슬라와 그 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기반의 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차는 베이스는 내연기관인데 테슬라를 많이 흉내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멋있는 점들, 뭐 태블릿 큰 거 하나 박아놓는 거랑 위쪽에 글라스로 덮는 거, 그리고 테슬라같이 날렵하고 스포티한 차체 라인들, 하지만 전체적인 주행할 때 감각이라든가 느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들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의 감성을 첨가한 안드로이드 폰이다 정도로 이 C-라이언의 최종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부드럽게 슥슥 되지. 그리고 이게 밑에 내려갈 때 마지막엔 또 살짝 천천히 내려가. 그래서 이게 쿵 하고 안 떨어져서 예전에 제네시스 코페가 한번 이거 고장나가지고 수리 한번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아 근데 58% 벌써 완료가 됐다네. 만원밖에 충전 안 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30kW나 충전했는데 30%밖에 안 차? 5,000원만 더 충전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집으로 가져가서 반납을 내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다 될 때까지 여기서 유튜브나 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드디어 5,000원 정도가 15kW가 9분 51초 만에 충전이 완료됐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297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오고 집에 가서 완속 충전기를 물려놓으면 반납할 때까지 될 것 같은데 집에 완속 충전기가 없으면 문제거든요. 이게 반납할 때 한 최소 30% 이상은 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총 주행거리가 얘가 400km니까 30%면 120km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00km가 간당간당하게 남을락 말락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완속 충전기 충전을 못한다면 고속 충전을 한 번 더 들리거나 해야 될 수도. 웬만하면 근데 집에 완속 충전기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한 30분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개미처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올라갑니다. 7개월 후에 고점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집으로 왔다. 테슬라는 믿을 수가 없는데 얘는 믿을 수 있다. 정확하.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 주차 게임. 고생했다 BYD야. 안녕. 차가 생각보다 낫네 모델 I보다. 안녕. 좀 아쉽네. 이것도 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해? 스포일러? 스포일러도 있었고 스포티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나는. 쿠페형 포르쉐 SUV 느낌도 있고. 포르쉐 느낌도 있고 테슬라 느낌도 있고 어느 정도 고급차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맞아. 티가 나네. 제네시스 느낌도 있고 이런저런 느낌이 많이 있지. 충전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보다 주차를 하기가 쉬울지. 전면은 센서가 없는 건가?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전면 소리가 안 나네.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낮은 시속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만 해도 이렇게 차가 울컹울컹 그럽니다. 주차를 했고 테슬라 대비 주차가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쉽다고 느껴지는 게 어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차가 보여요. 이렇게 게임 같아. 주차를 뭐 이런 식으로 게임같이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별 다양하게 이렇게 막 투명하게도 보여줬다가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가 뭘 좋아하니까 우리는 다 준비했어. 약간 이런 느낌. 문제 이걸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또 눌러줘야 돼. 이런 식으로. 와,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최신차엔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타봤던 현대차들 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기능. 이거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넓은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카메라도 이렇게 저렇게 다 있고
저처럼 좁은 곳에서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렇게 3D로도 다 보여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확도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정확도만 이상하지 않는다면 밖에서 내 차를 보는 느낌 진짜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잘 탔고 기대 이상이었던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장재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놀랐고, 시트는 아쉬운 게 이제 목 부분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조금 아쉬운데 스포츠한 느낌을 내려고 버킷 시트 디자인으로 만든 것 같아요. UI 부분에서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차 타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없으니까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될 수 있네. 잘 가라 BYD야, 재밌게 잘 듣다. 안녕하세요, 김지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슬라를 한 몇 개월 정도 탔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계기판도 없고 그냥 이 태블릿 한 대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테슬라는 알리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